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스라엘 전쟁 여파가 시장의 지수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미치는 영향은 지금 상당히 섹터별로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기준 지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유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이제 급등하거나 뭔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은 좀 전쟁 양상이 좀 더 확대 일로 또 확전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될 그런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분명 약간 좀 충격의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1970년, 73년이죠. 그때 4차 중동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오일 쇼크가 왔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당시와는 다르게 좀 그 전체적인 그 유가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유가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과거보다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유가를 이용한 경제의 어떤 비중이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당시와 다르게 아랍 국가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유가에만 의존하던 경제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석유와 뭐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유가만 그러니까 그 당시와 같은 그런 유가만 일변도로만 시장이 충격을 주는 그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정도,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 그 2010년 이후죠. 2010년 이후로 나타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형태가 보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그 소모전으로 끝나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70년대 석유 파동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도 요즘에 많이 등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었죠. 예,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만약에 이번 사태만으로 뭔가 전쟁 양상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와 강세, 그다음에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이제 어떤 전체적인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자산 선호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양상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만들어진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가능성, 요 부분에 이제 더 주목해서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유가가 9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얼만큼 올라왔는지 그 영향도를 좀 보면서 미래를 좀 가늠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가가 한 70에서 90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에 미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최근 발표된 지표로 보면은. 그러면 유가 레벨 자체가 100달러, 150달러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그 가정을 한다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 연준의 그 매파적인 의사들도 보면은 최근에 그 의사 표명을 국채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미 발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 고용 시장이 뜨거운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신규 고용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래도 또 실업률이라든지 임금 쪽이 안 좋으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영향이었거든요. 앞으로의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지켜봐야 할 또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고용 지표 다른 특징이 고용은 늘었는데 임금은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약간 소폭 올랐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미국 전체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경제를 이끌어내는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좀 해석이 확장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금리 흐름을 보면은
미국 정부가 그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서 부채 정부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국채 발행을 늘렸잖아요.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연준에서 10년물짜리는 계속 또 긴축 양적 긴축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충분히 대해서 늘리는 그 부채에 대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고 있다. 다만 이제 단기나 이제 초장기나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계속 이제 매입을 이제 줄이고 있어가 긴축이 되고 있다는데 그런 과정이 아마 시장 금리에 대해서 연준이 해석한 부분은 언제든지 금리가 너무 급할 경우에는 적절한 취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저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아졌을 얘기는 결국 향후에 좀 봐야 되는 부분은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큰 소비 쪽 지표 이 부분이 아마 향후 4기 정도의 연말 시장에서 이제 랠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뭐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오늘은 물론 선물 시장에서 6천 계약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거래소의 순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왜 본래 계절적으로 보면 4분기에 외국인은 약간 매수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요도 있고 보면은 또 이제 4분기 되면은 약간 10월 여름쯤에 이제 조정 나타나고서 4분기에는 약간 매수 심리로 좀 돌아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와 강세 이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이제 달러 보면은 일부는 이제 엔화라든지 유로가 좀 크긴 한데 원화로만 딱 보면은 위안화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국내 펀더멘탈도 중요한데 국내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수지라든지는 오히려 좀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원화에서 봤을 때 위안화 흐름도 그렇고 추가적인 약세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 원화도 이제 거의 하락이 이 정도로 좀 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시장으로 와서는 이 정도 레벨은 거의 좀 이지는 않나.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은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2,400 초반 레벨은 충분히 이제 매수로 대응해도 되는 영역이고요.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앞서 이제 뒤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실적으로만 보면은 최근에 실적 기대치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추정치가 좀 하향되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부분은 3분기 실적의 어떤 현황보다는 향후 전망이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지금은 우상향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작년처럼 내려가는 사이클이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앞서 보면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개선되었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반도체 수출도 3개월 연속 개선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봐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 속도를 약간 늦추는 정도, 그 정도로 보고서 시장의 어떤 대응 영역을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CPI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있잖아요.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금 발표된 미국 CPI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영향력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기저효과 끝났고 이후에 이제 CPI의 어떤 흐름 자체는 약간 3%대 초중반에서 한동안 유지될 거라는 것이 이제 거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최근에 더 주목하는 부분은 시장이 금리가 언제쯤 좀 늦춰질 거냐 이 부분이랑 이제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텀프리엄 상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기업 실적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CPI 영향력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